안녕하세요. 저는 사에코 다치바나입니다. 24살 일본인이고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일본 엘리트 집안에서 쫓겨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그건 바로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언어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일본 교육청 출신 아버지는 절 가문의 수치라며 호적에서 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선 제 이야기가 화제랍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모든 것이 바뀌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어를 통해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의 정통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교육청 고위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전통차도 교사셨죠. 우리 집에선 항상 일본 공무원은 국어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가훈처럼 여겨졌어요. 도쿄대학교를 졸업하고 미쓰비시 같은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룸메이트가 보던 한국 드라마에 우연히 눈길이 갔어요. 이거 뭐야? 왜 다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 룸메이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야. 현실적이고 솔직해서 좋더라. 저는 호기심에 몇 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등장인물들이 표현하는 감정이 너무 솔직했어요. 화나면 화났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직접 말하는 겁니다. 일본에선 생각도 못할 일이었죠. 한국어가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1시간씩 유튜브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왔을 때 급히 컴퓨터 화면을 끄려다 들켰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 한국어 공부요. 너무 재밌어서.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어? 무슨 쓸모가 있다고? 그런 시간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야지.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한국어는 감정이 살아있어요. 말 그대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용돈을 끊겠다. 그날 밤 처음으로 가족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몰래 신주쿠의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주 3회 취업 스터디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학원에 다녔어요. 학원에서 하루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루카는 이미 삼성전자 일본지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즘 일본 기업들도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해. 특히 IT 업계는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이 필수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됐네. 하루카는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이젠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더 유리할 때도 있어. 내가 토픽 5급으로 네이버 일본지사 최종 면접까지 갔어. 그 말을 듣고 저도 토픽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몰래 공부했어요. 한국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보고 문법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제 서랍을 열어보셨습니다. 한국어 교재와 노트가 발견됐어요.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내가 뭐라고 했지? 아버지, 설명할게요. 이제 한국어는 취업에도 유리하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조선을 동경하다니 조상이 통곡할 일이다.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당신 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망신시키려고. 내 친구들은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논쟁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선택해라. 한국어를 포기하고 공무원이 되든지 아니면 이 집을 나가든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그렇다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한국에 미쳤다면 호적도 파버리겠다.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트 가문의 딸이 한국어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친구 하루카의 집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하루카가 정보를 주었어요. 요즘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어 가능자를 찾고 있어. 내가 토픽 6급만 따면 삼성, LG 같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한국어를 완벽히 배우기로 한 거예요. 서울로 어학연수 가기로 했어. 하루카는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난 못할 것 같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가족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손에 든 건 여권과 작은 캐리어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무서웠어요. 하지만 기대도 컸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었거든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말이죠. 서울 강북의 작은 고시원이 제 첫 한국집이 되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방 크기는 3평. 하지만 그곳에서 새 삶이 시작됐어요. 처음 한국 생활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어요.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말했고 경쟁은 일본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첫날 밤 혼자 울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시원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가, 밥은 먹었어?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일본에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집에선 늘 공부는 했니? 라고 물었지. 밥을 챙겨 먹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고시원 할머니는 제 눈물을 보고 당황하셨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한국어로 더듬더듬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따뜻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학당에 다니며 한국어 실력을 키웠어요. 고시원 친구들과 회화 공부도 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선입견 없이 대해줬어요. 오히려 제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달라. 이곳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처음으로 제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토픽 6급에 합격했습니다. 최고 등급이었어요. 자신감이 생겼죠. 용기를 내서 삼성전자 일본지사 인턴십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제 한국어 실력이 빛을 발했어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소식이 일본 언론에 보도됐어요. 일본 여성, 한국어로 삼성 입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받았어요.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예요. 직설적이지만 따뜻함이 있죠. 이제 일본 기업들도 한국어 인재를 찾고 있어요. 한국어가 미래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터뷰가 일본에서 화제가 됐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에코야. 2년 만에 듣는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집안 망신 그만하고 돌아와라. 내 인터뷰가 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화제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삼성 채용이 확정되고 일본 도쿄 지사에서 먼저 근무하게 됐습니다. 2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긴장됐지만 이번엔 당당했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연락드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다, 사에코. 아버지는 여전히 냉담했어요. 제가 인사드렸을 때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아버지의 직장 후배가 초대됐어요.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배우기 어렵나요? 처음엔 어렵지만 논리적 구조가 있어서 익숙해지면 쉬워요. 그분은 아버지를 흘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이제 한국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요즘 한국어 할 줄 알면 취업이 잘 된다더군요.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도 느끼고 계셨나 봅니다. 식사 후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게 한국 생활에 대해 물으셨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본 지사에서 6개월 근무 후 저는 서울 본사로 발령받았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구사하는 인재가 본사에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서울에서 정식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에 일본 출신 직원들을 위한 한국어 스터디도 만들었어요. 점점 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일본 엘리트의 딸, 한국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진솔하게 말했어요. 100년 전 일본은 한국에서 언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언어가 일본의 미래를 열고 있어요. 이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화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방송 이후 일본 각지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젊은이들, 제 용기에 감동받았다는 어른들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방송 링크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가 몰래 봤단다. 아무 말은 안 하셨지만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어. 그건 작지만 큰 승리였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밤 한글로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이렇게 썼어요. 감정을 말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제 제 인생은 두 나라, 두 언어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더 풍요롭죠. 언어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일본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